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서에서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유용한 에이전트 MD라는 것과 스킬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커서를 쓰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에이전트류 도구들 있죠. 클로드 코드와 같은 도구를 쓰실 때 알아두면 좋으신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쓰는 설명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은 좀 특이하게 추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라서 제가 칠판을 좀 켜놓고 칠판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칠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쓰는 그림 도구고요. 자, 이제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이 칠판에서,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에이전트 MD랑, 그 다음에 스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두 개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에이전트 MD입니다. 에이전트 MD란 무엇이냐 하면요. 요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에이전트가 이렇게 어떤 문서를 보고 지침을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많이 좀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프롬프트를 날려요. 에이전트한테 너 이거 좀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웹 개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맨날 똑같은 기술 스택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Next.js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툴 같은 거는 뭐 샤드CN 같은 걸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요렇게 항상 반복되는 요런 반복되는 요 녀석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녀석이 이 지침서 같은 거를 보고 그냥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에이전트 MD라는 거고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클로드 MD라는 걸로 유명할 거고요. 커서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커서에는 이제 커서 룰즈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다른 이유는 이제 이 역사 같은 것인데 짧은 역사죠. 짧은 역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에이전트 도구들이 생겨났을 때 도구들이 막 생겼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클로드도 있고 커서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뭐 다양한 도구들 뭐 지금 안티그래비티도 있고 얘가 뭐 안티라고 치면 얘는 뭐 커서고 얘는 뭐 클로드 코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이런 애들이 이제 다 같이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불편함 있죠. 매번 같은 입력이 필요해지는 이 동기 이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거를 얘네한테 미리 지침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행동하게 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생겨났는데 이제 각자 이제 자기 도구에 맞게 자기 도구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부르게 됐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커서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이 없는 겁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어가지고 표준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표준이 좀 필요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이 왜 없냐? 그래서 이제 표준을 만들게 된 것이 에이전트 M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이제 에이전트 MD는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MD라는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트 MD란 뭐고 뭐 그냥 이런 거다라는 건데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이 이제 읽어야 할 표준 문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매번 날릴 때마다 이걸 참고를 해서 답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자라고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표준이 에이전트 MD라는 건데 이제 아직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는 그 이제 클로드 MD를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에이전트 MD도 이제 아마 지원을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커서는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의 이제 룰즈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커서는 초기에 이제 룰즈라는 걸로 이제 미리 프로바이드 하겠다라는 거죠.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에이전트한테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지침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원래 룰즈라는 걸로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MD를 지원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 MD라는 거를 커서 슬래시 룰즈라는 이 폴더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으면, 에이전트가 이거를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읽고 이제 답변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뭐 룰즈건 에이전트 MD건 클로드 MD건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 에이전트 MD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이전트가 어떤 답변을 할 때, 이 답변을 할 때 읽어야 하는 문서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얘가 이제 답변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룰즈라는 거, 아니, 에이전트 MD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즉, 에이전트가 답변할 때 무조건 읽는 문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실체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커서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던 이제 장면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커서에는 이미 적용된 룰즈가 있어요. 즉, 우리 커서에는 이미 적용된 에이전트 M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이제 이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커서 세팅즈에 들어가시면, 룰즈 스킬즈 서브 에이전트라는 이제 요 탭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룰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룰즈 항목에 이미 always respond in Korea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 커서에는 한글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룰즈가 등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언제나 한글로 대답해라 라는 이제 룰즈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에이전트에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로 프롬프트를 날리더라도 이 룰즈를 먼저 읽고 나서 얘가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한글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글로 답을 언제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커서에 적용된 룰즈, 즉 에이전트 MD 안에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룰즈를 이제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녀석이 이제 다르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always respond English라고 이제 적어놓고 이제 에이전트를 새로 만들면은 얘가 답변을 하기 전에 항상 얘를 읽고 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인사를 건네도 얘는 영어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기 전에 이 문서를 읽고 답을 했기 때문이죠. 영어로 답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MD, 룰즈, 뭐 클로드 MD라는 이 개념은 에이전트가 어떤 답을 할 때 언제나 읽어야 하는 문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에이전트 MD, 클로드 MD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는 이 클로드 MD라는 게 또 따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문서의 형태가 그냥 이름이 다르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언제나 내가 이 프롬프트와 답을 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룰을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룰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이제 봤듯이 이 문서에서 봤듯이 룰즈는 언제나 이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 뭐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젝트 룰즈로 이제 집어넣고 나면은 프로젝트 룰즈 안에서 얘가 룰즈를 읽고 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형태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 있다라는 이제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바로 룰즈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룰즈면은 이제 프로젝트 룰즈를 추가하는 이 양식을 얘가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냥 유저 룰즈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건 유저 룰이거든요. 간단하게 이걸 적어 두시면은 이제 올에다가 이제 해놓고 이걸 등록을 하시면은 언제든 여러분들이 커서를 쓰실 때 얘가 이걸 참고를 해서 답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를 이제 다시 제가 코리안어로 바꿔놓고 프로젝트 룰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프로젝트 룰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커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해줘 라고 하고 웹 개발 시 언제나 Next.js와 Shard.cn을 적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날리게 되면 이 녀석이 프로젝트에 커서 룰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즉 이 프로젝트 안에 .커서라는 폴더를 만들고 룰즈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채팅을 진행을 할 때는 언제나 이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커서는 특이하게 이제 .mdc라는 이제 파일로 룰즈를 적어두게 되고요. 알아서 이 커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대로 문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거 필요 없이 이 Rules Skills Sub Agent 이 탭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제 웹 디벨롭먼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지시했던 그 문서가 여기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Rules에다가 간단한 문서로 지침을 적어놨습니다. 웹 개발 프레임워크를 쓸 때는 언제나 Next.js를 쓰고 뭘 해라.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웹 개발 관련된 어떤 지시를 할 때는 요걸 따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 녀석이 랜덤하게 동작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 요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넣어놨던 파일은 다 지워버리고요. 에이전트를 새로 열어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지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얘가 Next.js와 이제 샤드CN 기반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질문도 아마 안 할 거예요. 혹시 모르니 플랜으로 걸어놓고 얘가 퀘스천수로 별도의 질문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웹 개발로 간단한 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미 살짝 흘러갔지만 워크스페이스에는 뭐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커서를 읽어보고 있죠. 점 커서 폴더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읽은 후에 지금 작업하는 게 이제 뭘로 개발할래? 라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능은 뭐가 필요할 거냐, 이 질문만 하지, 너 웹 개발할 건데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 간단한 걸로 할 거야? 아니면 Next.js 쓸 거야? 아니면 뭐 Vue.js 쓸 거야? 이런 걸 아직 가타부터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룰즈로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너 앞으로는 웹 개발할 때 이렇게 해 라고 미리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웹 개발로 뭘 하라고 해도 얘가 별도의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시키게 되면 얘가 알아서 Next.js와 샤드CN 기반으로 앱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기술 스택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이제 샤드CN과 Next.js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을 하실 때 언제나 동일한 이제 구성의 뭔가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룰즈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즉 에이전트 MD를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MD로 해도 되나요? 요거를 에이전트 MD라는 파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걸 보고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이제 투두리스트 앱을 우리가 요구했던 그 개발 사항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굳이 플랜 모드를 걸어가지고 Next.js 쓸지 말지 이걸 검토하는 과정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이전트 MD, 즉 룰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룰즈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제가 왜 지우는지는 곧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개발 그냥 시켜놓고요.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다음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에이전트 MD라는 것이 지침서라는 건 알았어요.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제 지침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서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매번 이제 이 지침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날릴 때 언제나 이 지침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침을 매번 이 프롬프트에다 밀어 넣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롬프트의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 개발이 아니라 파이썬 개발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파이썬 개발을 할 때 하려고 하는데 얘가 채팅을 날릴 때 이 룰즈라는 거는 언제나 이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작업할 때도 얘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할 거란 말이죠. 즉 이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파이썬 작업인데 어쨌든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룰즈를 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보고 나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채팅을 집어 넣어도 말이죠. 우리가 채팅을 뭐라고 넣든 간에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이 우리가 날린 이 프롬프트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린 이 프롬프트와 요 지금 이 지침을 늘 합쳐가지고 얘가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주 커다란 불편함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